김도윤 기자가 얘기하는 그 상장사가 상당히 그 얘기가 되는 알짜 기업들, 진흙 속에 갇혀 있지만 이 진주처럼 빛이 나는 그런 그 기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삼형전자 저도 한두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연 우리 김도윤 기자 사람은 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콘덴서 전문 기업입니다. 콘덴서. 네, 우리나라 전해 콘덴서 분야에서는 1등 매출 규모로 1등을 하는 기업이고요. 네. 예, 그 콘덴서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내보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웬만한 전자제품에는 다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딱 제품이 단종인가요? 거의 단종? 단종. 콘덴서 하나의 품목인지. 아니요, 다른 종류의 콘덴서도 조금씩 하고요. 네. 그리고 전해 콘덴서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생활가전용, TV용, 세탁기. 그런 점에서 저기 사진이 잘 나오고 있네요. 저 다리가 2개인 거, 3개인 거, 저런 거. 어떻게 찾았지? 우리 이상숙 PD가 새벽에 나와서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네. 자, 그 특별한 이유가 저렇게 좀 이렇게 약간 범용 제품인데 일종의 콘덴서 하면. 네, 맞습니다. 우리 그 김도윤 기자가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네. 이제 그 가전 쪽, TV를 비롯한 가전 쪽이 그 세계적인 경기 침체 때문에 좀 불황입니다. 그러니까 TV가 몇 년 만에 올해가 그 전체 판매량 규모가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될 정도로 시장 자체는 좋지 않고요. 그래서 국내 관련 그 콘덴서 기업들도 실적 자체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올해 삼형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선 삼형전자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가 좀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돈이 많다. 예, 돈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좀 꺾였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흑자를 낼 정도로 그 제품 경쟁력은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 좀 자산 돈이 얼마나 많은지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진짜. 그 9월 말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4,100억 원 정도 되고요. 부채는 230억 원 정도. 예. 그리고 사실 여기 순자산 3,900원 나오지만 네. 이 회사가 좀 우리나라에 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4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장이랄까요. 그러니까 부지가 총 4군데가 있는데 네. 거기 특히 성남에 있는 성남에 본사랑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넓어요. 땅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9월 말 기준 자산 저기. 네, 맞습니다. 저거는 뭐로 잡은 거죠? 네이버 지도인가요? 구글 네이버. 어떻게 찾으셨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네, 근데 오랑캐 같은 얘기군요. 10년 전 네. 가치 평가액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장부상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수치보다도 더 높은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우선 좀 여유 부지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 제가 회사를 가보니까 본사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땅이 꽤 많고요. 그리고 성남에 또 같은 동네에 있는 연구소에도 땅이 많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만 2천 평 정도 본사 주차장 정도가 되고요. 네. 연구소에도 5천 평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유 있는 부지만. 그래서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이 회사가 최근에 실적 부진을 겪고 좀 그러니까 사업이 큰 성장성을 보이지 못하면서 뭔가 좀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겠다. 저런 땅을 어떻게 찾았대요, 재주가 좋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우리 제작진도 상당히. 땅도 많고, 네, 돈도 많고. 네, 맞습니다. 약간 호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잖은 회사는 아니고. 네. 자, 근데요, 이게 제가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주가 차트 짜자잔. 이게요, 월봉이에요, 월봉. 이 월봉인데, 96년도에, 그러니까 96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된 거예요? 16년 전. 네. 16년 전에 9,000원 했어요, 9,000원. 네. 근데 지금 얼마예요? 8,500원. 네. 그 사이에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이 회사가. 네, 맞습니다. 10년 동안에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1996년도하고 지금하고 완전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정도로 계속 돈을 버는 회사인데 네. 오히려 시장 가치는 저게 월봉이 월봉. 와, 완전히 대단하군요, 대단해. 저렇게 안 오른 주식 중에서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 비교가 되잖아요. 아까 보여준 대로 네. 게임빌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SM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800원짜리가 지금 뭐 거의 뭐 700원짜리가 7만 원 같다. 이거 정말 대단한. 자, 우리 저 이준영 거도 좀 궁금한 게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흑자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실적 추이가 좀 어떻게 되나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시면요. 매출액은 1,800억 원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이 137억 원 정도 났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 재무제표인데 이 회사가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또 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세 개 회사 다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연말에 이제 그 연결 기준으로 하면은 뭐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규모는 조금 커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더 보셔야 될 건 4분기가 좀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연간으로 흑자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실적은 좀 빠진 편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보면 매출은 8% 정도, 영업이익은 38%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네. 이 회사의 그 순자산, 자기 자본이 4천억. 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정말. 네. 자기 자본이 순자산이 4천억인 회사가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대기업 빼면. 그런데 지금 시장 가치는 1,700억. 거의 뭐 PBR이 3분의 1은 아니고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좀 넘는 수준이에요, 네, PBR이. 네. 실적을 주고 있지만 이 자산 가치가 아주 빼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도 2006년인가 한 번 정도 좀 영업 손실을 봤고요. 나머지 기간은 대부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탐방 갔다 오시니까 뭔가 회사가 뭔가 해보려고 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하셨는데, 네. 그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이 회사가 사실은 조금 그 회사 운영을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2006년 정도에 회사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휴대폰 부품 사업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사업을 접으면서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조금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그 후로 좀 돈이 많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신규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보수적인 움직임이 보여왔는데요.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걸 한번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회사가 하면서 조금 의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이준영 의원 뭐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괜찮은데 향후 전방 산업의 전망은 좀 어떤가? 네. 그 실적 추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그게 또 자꾸 중요해요, 요새. 그러니까 TV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올라갈 것 같다는 TV 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TV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경기 불황이 내년에 딱 끝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좀 지켜보셔야 될 거는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아직까지 뭔가 큰 움직임은 없지만 조금씩 신제품 개발하고 거래처와 좀 협의하는 게 있어요. 그 자동차. 네, 맞습니다. 전자장치? 네. 요거 뭐예요, 이거? 이게 콘덴서 쪽이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랑요. 하나가 자동차 쪽입니다. 네, 자동차에 이 전장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콘덴서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보시면 작년까지가 연간으로 자동차 쪽 전장 비중이 10%가 안 됐었어요. 한 6% 네, 정도였는데 6%. 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 전체 비중에서 10%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와. 예, 그러니까 조금 이쪽 분야에서도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TV 세탁기 이런 게 아니라 자동차 전장으로. 네, 맞습니다. 10% 이상 올라왔고, 예, 최근에 또 전량 뭐 일본에서 수입하던 꽤 고압이라고 할 수 있는 50V급 고체 콘덴서도 개발에 성공했고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좀 주 거래처와 이렇게 좀 협의를 계속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좀 요즘에 콘덴서 기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그 저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격 경쟁력에서 좀 뒤지니까 또 이제 품질 좋은 제품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 등에 많이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삼성전자 하면 주주가 이제 일본 케미콘. 네, 맞습니다. 일본 회사인 이미지가 좀 있어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 어떻게 좀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좀 여기가? 그 최대 주주가 일본 쪽이고요. 그리고 관계는 뭐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경영은 이제 네, 맞습니다. 저 변 네, 변 대표님 사장이 비롯해서 하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그리고 말씀이시죠. 또 하나 좀 주가가 큰 변동이 없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 최대 주주랑 특수관계인 지분 합치면 전체 한 60% 정도 된다고 그렇게요.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저런 회사들이 한 번 변하면 무섭게 변하는데 저도 한두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저 비밀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변하는데 절대 망할 염려 없고 성남 땅 팔고 막 이러면 막 돈이 막 굴지로 들어오는 이런 회사인데. 자, 우리 이준영 구원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좀 힘 좀 내길 빌면서 이준영 구원의 사생결단 코너로 빨리 넘어갑니다.